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단순해 보이는 이 한 문장 속에는 인간관계, 커리어, 그리고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400년 전의 지혜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쩌면 조금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작년에 당신에게 큰 도움을 준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식사도 대접했으며 선물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반면에 당신의 업무에서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프로젝트마다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를 계속 기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감사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죠. 하지만 필요는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형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존재. 현대 비즈니스 세계를 봅시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신의 과거 성공에 박수를 보내지만 투자는 당신의 미래 가능성에 합니다. 과거의 성과에 대한 감사는 순간적이지만 미래의 가치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그라시아는 이를 4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라시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요령이다. 기대는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감사는 나쁜 기억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인간 심리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합니다. 감사라는 감정에는 항상 빚진 느낌이 동반됩니다. 저 사람에게 신세를 졌어. 이것은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어떻게요? 거리를 두거나 보답함으로써 빚을 청산하려 하죠. 반면 기대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희망과 가능성의 감정이죠. 현대 마케팅의 대가들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봅시다. 매년 신제품 발표 전 그들은 완벽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티저를 내보내고 힌트를 줍니다. 사람들은 기대하고 상상하고 흥분합니다. 만약 애플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기대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시리즈의 다음 시즌을 제작 중이라는 소식, 출시일은 아직 미정. 팬들은 기다리고 SNS에서 추측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기대의 힘입니다. 개인의 커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팀에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냈다고 합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상사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반면 당신이 프로젝트의 80%를 훌륭하게 완수했지만 다음 단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상사는 당신을 계속 필요로 합니다. 다음 미팅에 당신을 초대하고 의견을 구하고 승진을 고려합니다. 그라시안의 다음 문장은 더욱 직설적입니다.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며 집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가혹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정직한 관찰입니다. 직장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특정 프로젝트의 전문가였던 동료가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잊혀지는 모습. 회의에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이미 다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봅시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배우나 가수들. 그들은 한 가지 이미지로 대중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코미디언이라면 똑같은 패턴의 개그, 가수라면 비슷한 스타일의 노래. 처음에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지만 대중이 그 패턴에 익숙해지면 금방 실증을 냅니다. 반면 계속 변신하고 진화하는 아티스트들을 생각해 봅시다. 데이비드 보위, 마돈나, 방탄소년단. 그들은 항상 다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커리어의 비밀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이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한 클라이언트와 대형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환상적인 결과물을 제공했고 클라이언트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감사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들이 필요했던 모든 것을 이미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면서 다음 분기에는 이런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남겨두었다면, 제가 연구 중인 새로운 방법론이 있는데 귀사에 적용하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면, 클라이언트는 당신을 계속 기억하고 다음 예산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연락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랄 게 없어지면 그에게서 존경과 함께 선한 행동을 거두어 버린다. 이것은 완벽함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항상 완벽을 추구하라고 배웁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질문에 답하고,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라고. 하지만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완벽이 때로는 당신을 불필요하게 만든다고. 현대 기업 문화에서 지식 독점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특정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철저히 문서화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표면적으로는 훌륭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직원은 이제 대체 가능해집니다. 매뉴얼이 있으니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의 전문성을 공유하면서도 항상 다음 레벨의 통찰을 개발하는 사람. 기초는 가르쳐 주지만 고급 전략은 계속 진화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계속 필요합니다. 컨설팅 업계에 속설이 있습니다. 최고의 컨설턴트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다. 냉소적으로 들리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되 성장하는 조직에는 항상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의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나 연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한다면 처음에는 친밀감이 극대화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비감이 사라지고 권태가 옵니다. 건강한 관계는 공유와 개인 공간의 균형입니다. 서로에 대해 계속 배우고 발견하고 궁금해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라시아는 흥미로운 예를 듭니다. 심지어 왕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는 자신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다 해주지 않는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봅시다. 로마 황제들은 곡물과 오락을 백성에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은 양을 항상 다음을 기다리게 만들었죠. 이것이 빵과 서커스 정책의 심리학입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공약을 제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첫 해에 모든 공약을 완벽하게 실현한다면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그를 필요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실현하고 더 큰 비전을 제시하면
유권자들은 좀 더 시간을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CEO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의 팀 쿡이 첫 해의 향후 10년치 혁신을 모두 공개했다면 주주들은 흥분했겠지만 이후에는 기대할 것이 없어집니다. 대신 그는 단계적으로 매년 새로운 것을 선보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멘토링을 생각해 봅시다. 최고의 멘토는 모든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방향을 제시하며 제자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계속 멘토를 찾아오게 됩니다. 부모-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리콥터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자녀가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립심을 잃고 부모에 대한 존중보다는 의존이 커집니다. 반면 적절한 도움과 도전의 균형을 유지하는 부모,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 이런 관계는 평생 지속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닌가? 타인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그라시안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지나치게 침묵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과 타인을 조종하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실제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며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듭니다. 다만 한 번에 모든 것을 주는 대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베풉니다. 반면 조종하는 사람은 실제 가치 없이 의존성만 만들어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죠. 현대 사회에서 이런 악용 사례를 봅니다. 어떤 기업들은 제품을 일부러 불완전하게 만들어 업그레이드를 강요합니다. 계획적 구식화라고 하죠. 이것은 그라시안의 지혜가 아니라 소비자 착취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존감을 낮춥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안 되라는 메시지를 주입하죠. 이것은 건강한 필요가 아니라 독성 관계입니다. 그라시안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가치를 전략적으로 드러내라고. 당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계속 성장하며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라고. 핵심은 실제 가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속적인 학습과 진화. 당신의 분야에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세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트렌드를 예측하고 준비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요? 당신은 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연구 중인 것은, 개발자라면 현재 핫한 프레임워크를 마스터하되 다음 세대 기술도 실험해 보세요. 디자이너라면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충족시키되 새로운 디자인 철학도 탐구하세요. 둘째,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세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연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해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답을 가졌는지 알고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다면 당신은 계속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프로세스가 아닌 통찰을 제공하세요. 누구나 구글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해석하고 맥락을 제공하며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바꾸는 능력은 희소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지 마세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세요. 그리고 항상 더 깊이 분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라는 여지를 남겨두세요. 넷째,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세요.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의 전문성을 보여주되 모든 것을 공개하지는 마세요. 블로그에 통찰력 있는 글을 쓰되 심화 내용은 뉴스레터 구독자에게만 제공하세요. 웨비나를 진행하되 개인 컨설팅은 별도로 제공하세요.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전문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관계에 투자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사람들은 조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의 성공을 원하고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전략적으로 베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연락하세요. 그들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세요. 도움이 될 만한 기사를 공유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발타사르 그라시안의 지혜를 2025년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라. 일회성 거래가 아닌 장기적 관계를 만드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주는 대신 계속 성장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자기 관리입니다. 번아웃을 피하고 착취를 방지하며 당신의 가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 계속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자리가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400년 전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관련성이 높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단지 감사받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가? 나는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커리어에 작은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